네, 안녕하세요. 김하희쌤입니다. 미번 핵심 테마 특강 시선집중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선집중은 우리 공유사 민법의 새마다 출제되는 사시키 테마를 약 80페이지 분량으로 집중 공략한 특강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포인트 40번 부동사 실명법 공부하겠습니다. 요즘 2차 과목 중개사법에도 우리 민사특별법 5개 법 중에 4가지 법이 그대로 나오죠. 주임법, 상임법, 부동산 실명법, 집합구물법 4가지가 같이 출제되니까 여기 3번에 정리하면 두 과목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무효와 제3자 보호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무효는 절대적 모의가 원칙이고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만명 모든 제3자에게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다 죽어 다 무효가 되죠. 근데 비통령 3가지가 예외였죠. 비진이 표시, 통정호의 표시는 선의 3자에게 무효로 대항 주장하지 못합니다. 선의 3자가 보호되죠. 오늘 공부할 명의신탁에서는 악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 못하는 엄청난 특징이겠죠. 이걸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또 무효만 놓고 보면 절대적 모의가 원칙인데 우리 시험범위 비통명 3가지가 예외입니다. 교재 80페이지입니다. 자,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친구를 짜고 명의를 넘기기로 약정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빼돌립니다. 그럼 갑이 명의막인 신탁자, 을이 부탁받은 수탁자가 되죠. 그럼 약정과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 부동산 실명법은 김영삼 정권 때 만들었습니다. 김영삼 정권 이전에는 이걸 규율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거 다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데 김영삼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이걸 무효로 하는 부동산 실명법을 만들면서 형사처벌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전에는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판사들이 유효로 판시했지만 이제 김영삼 정권이 생기고 이 부동산 실명법이 생기면서 이제는 법조문대로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하겠죠. 무효라고 판시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4조 보시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고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네, 사망이 엄청난 특징이죠.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제3자패 선의가 없기 때문에 선이 악의 3자에게도 주장하지 못하는 엄청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3자는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이론에서 먼저 약정 등기 효력을 다시 정리해봐요. 자, 약정 등기 원칙 무효인데 그 무효가지고 선이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특례 예외가 있는데 자, 종중 외의자에게 등기한 경우, 예를 들어 종중이 종원 등에게 등기한 경우, 다음 법률상 배우자 간에 등기한 겁니다.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되지 않아요. 사실혼은 첩이 아닙니다. 첩이 아니고 실제로 혼인생활 정상적으로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근데 사실혼은 보호하지 않고 법률 혼인신고한 배우자만 보호합니다. 그 다음 종교단체 명의로 아래 산하조직이 등기했을 때 이 세 경우 언제나 유효가 아니죠. 탈법, 탈세 등 법령 회피 목적이 없을 때 하나여 예외적 유효가 되고 이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예외에 잘 기억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빼돌립니다. 그럼 약정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왜 무효죠? 원칙이 무효니까 원칙 무효죠. 즉 갑과 을 간에 종종 배우자 이런 예외적인 말이 없으면 다 원칙 무효로 해야 됩니다. 물 소유자 아니죠?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과 매매하고 등기를 빼돌립니다. 그럼 수탁자 무효이더라도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악의여도 유효가 되죠. 아까 실명법 4조 3항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선이 악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무효 0이에요. 그래도 이 4조 3항 이 특칙 때문에 제3자는 악의여도 100으로 보호됩니다.
단 병이 만약에 매매계약이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부동산 실명법이 아니라 민법 103조 무효가 됩니다.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어도 병은 실명법 4조 사망에 따라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유형을 나눠보는데 먼저 이자간이 두 가지예요. 무효인 경우, 유효인 경우. 삼자간도 두 가지, 총 네 가지 공부하겠습니다. 갑부동산을 을가 명의신탁 약정하고 등기를 넘기면 자, 약정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왜 무효죠? 여기 써놨기 때문에 무효입니까? 그럼 안 되죠. 원칙 다 무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까 갑과 을 간에 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그 원칙대로 다 무효가 됩니다. 물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신탁자 갑입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겠죠. 을이 등기를 안 넘기네요. 갑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지와 해지는 유효일 때 하죠.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나 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갑이 물권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에서 방해 제거 또는 방해 배제 청구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기 말소 청구와 똑같은 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하지.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갑이 말소하기 전에 우리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아까 4조 사망, 1항 약정 모요, 2항 등기 모요는 선이 악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무효영이어도 병은 악이어도 이 특징에 따라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무효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갑부동산 을가 다시 명의신탁하고 등기를 빼돌렸어요. 무효가 되는데 이건 민법 103조 무효가 아니죠. 이건 부동산 실명법 아까 4조 무효죠.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아닌 걸 강강호 신조 기억납니까? 강제입행, 강박, 허위피시 여기 명의신탁이 조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실명법 무효입니다. 근데 민법 103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갑에서 을 앞으로 한 등기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말소 청구나 같은 게 진정 명의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이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이 악이어도 사조 사망에 따라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면 우리 판례는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이 물권조 청구권, 말소 청구나 진정 명의 회복 청구권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존재 자체가 인정 안 돼요. 따라서 이후 제3자 앞에서 수탁자부로 다시 소유권이 회복되더라도 이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이제 다시는 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 명의 회복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갑도 을에게 명의신탁하지 말한 거죠. 을이 갑 배신하고 병에게 팔아버린 순간 갑은 절대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설령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되돌아오더라도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 네가 명의신탁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동그라미 7번 양자간 즉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을이 신탁 부동산을 처분해서 제3취득자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고 이로써 신탁자 갑이 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 갑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조 청구권 즉 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시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구히 소멸한 겁니다. 그 후 수탁자 을이 우연히 신탁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물청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갑은 다시는 소유권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 네가 명의신탁하지 마라고 이제 압박을 가는 판례입니다. 이제 예외적 유효인 경우 갑부동산을 을가 명의신탁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는데 이게 유효랍니다. 어떨 때 유효죠?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했거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거나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등기했을 때, 그리고 언제나 유가 아니죠. 탈법, 탈세 등 법령 회피 목적이었을 때 하나여 예외적 유효가 됩니다. 그럼 이게 유효가 되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누가 부동산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입니까? 을이 자기가 자기한테 명의신탁합니까?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죠. 을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습니다. 근데 을등기 유효네요. 그러니까 을도 소유자네요.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게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를 나눕니다. 유효일 때, 방금 전에 무효일 때는 무조건 갑만 소유자입니다. 여기처럼 예외적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 대외적 나눕니다. 그럼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 갑과 을끼리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을은 자기 것이 아니니까 명의신탁 받았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갑만 소유자요. 근데 을등기 유효이기 때문에 대외적 제3자에게는 수탁자만 소유자입니다. 이걸 끝까지 이걸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지금 갑과 을만 있죠.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 돼요. 안 넘기면 이제는 갑은 명의신탁의 확정을 해지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무효라 해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유효기 때문에 갑은 해지하고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효니까 이제 해지 가능하죠. 근데 을 앞으로 등기가 있을 때 갑이 해지하기 전에 을이 병에게 팔고 등기를 빼돌립니다. 그러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악이어도 취득하죠? 아까 사주 사망 이 특칙 때문에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주 사망은 무효일 때 써먹거든요. 이거 유효입니다. 그리고 제3자 병에게 대외적 소유자 을이거든요. 을 유효니까 소학으로 모든 걸 다 갖춰서 100이 돼요. 그러면 100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앞사람 권리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그래서 병은 악이어도 민법 기본 이론상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 사주 사망 필요 없어요. 이제 을등기를 정의 유조해서 정 앞으로 등기하면 정에게 누가 소유자죠? 그죠, 을이죠. 갑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은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을만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에게 제3자 병정에게 을이 소유자죠. 병정에게 을이 소유자라 을만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직접 말소 청구 못합니다. 정에게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부동산을 무가 불법점이에요. 쫓아내야겠죠. 그럼 무에게 누가 소유자죠? 을만 소유자죠. 그래서 을만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소유자 아니라 갑이 직접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거 밀고 나가면 돼요. 갑과 을끼리는 갑만 소유자. 근데 제3자의 병정 무에게는 을만 소유자.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교재도 병정무 사람 똑같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자간 갑니다. 여러분 3자는 당사자가 3자 갑을병 3명이에요. 3자간은 당사자가 갑을병 3명이라 그럼 제3자는 누구로 나올까요? 정이죠. 당사자가 갑을병 3명이니까 제3자는 정이 나옵니다. 우리 등기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긴 겁니다.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하고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긴 걸 말합니다. 즉 갑과 을이 명의신탁합니다. 갑이 그랬죠. 내가 부동산 사면 을 앞으로 등기하자고 약정했습니다.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가 돼요. 갑이 병을 만나서 병 부동산을 갑이 삽니다.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해요. 돈도 갑이 줘요. 근데 등기만 병한테 부탁해서 등기만 수탁자 을 앞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겨서 이걸 등기 명의신탁으로 부르고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했어요. 그럼 여기 약정과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왜 무효죠?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종중 배우자 그런 예외적인 말 없죠.
그 원칙대로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물등기 무효가 되면 무효등기 말소해야 됩니다. 근데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병이 소유자죠? 병에서 을앞으로 왔으니까 병이 소유자고 갑은 소유자 아니죠? 갑은 매수인인데 등기 안 하면 죽어도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 병이 물권자라 법적으로는 물권자 병이 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물권자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죠. 병은 갑에게 돈 다 받았거든요. 등기가 누구한테 있든 병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갑이 말소합니다. 돈은 갑이 다 줬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갑이 말소하는데 갑은 물권자 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됩니다. 아까 을 등기는 물권자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갑은 병과 매매에서 매매는 유효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갑은 매도인 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되고 어떻게든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위 말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병 매매에 있는데 갑 매매에 있는데 등기 안에서 물권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 얻은 이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청구 못하고 외워버리세요. 이 매도인 대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매도인 대임할 수밖에 없다. 꼭 외웁니다. 안 그러면 이거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갑은 병과 매매 있으니까 병을 대위해서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을이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제3자 정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하죠? 아까 4조 3항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선의악이 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수탁자 무효 영유도 제3자 청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3자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3명, 갑을병 3명이에요. 당사자가. 그리고 갑을병을 어떻게 바꾸는 간에 제3자는 무조건 정해 있고 정은 악이어도 유효하시면 됩니다. 정이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어도 유효하시면 돼요. 이 4조 3항 때문에 제3자 정은 악이어도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 나오면 정이 거의 정답입니다. 이제 3자간 계약명의 신탁이란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즉 평양 덱스가 있는데 갑이 사고 싶어요. 근데 갑이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 을일과 명의신탁합니다.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입니다. 갑이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돈까지 다 보냈어요. 돈까지. 을에게 모든 걸 맡긴 겁니다. 한국에 있는 을이 병과 매매하고 돈도 누가 줘요? 돈도 을에게 보냈잖아요. 돈도 을이 줍니다. 이 모든 계약을 수탁자 을에게 다 맡긴 걸 계약 명의신탁으로 부릅니다. 등기도 을 앞으로 오겠죠. 그럼 매매도 을, 돈도 을이 주고 등기도 을 앞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갑과 을 지금 하지 말한 짓에서 이 무효가 됩니다. 근데 보통 매도인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겠죠. 왜냐하면 매매도 을, 돈도 을이 주고 등기도 을 앞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병이한 게 유효입니다. 근데 약정은 병이한가 아니죠? 갑과 을에서 무효입니다. 병이한 게 유효이기 때문에 매매 유효, 병이한 이전 등기가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들은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을이 소유권 취득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을은 누구 돈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갑 돈으로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을에게 있지만 갑은 자기가 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니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소유권은 을이 먹고 갑이 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청구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찍지 마시고 우리 유치권 행사 모든 거 외웠잖아요. 보건복지부의 시행 기억납니까? 보증금, 권리금, 재산매수, 부동매수, 매매대금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명의신탁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여기서 또 써먹을지 몰랐죠? 이거 엄청난 악의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소유자이기 때문에 정에게 팔 수 있죠?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의여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정이 악의여도 취득하죠? 아까 사주사망 이거 필요 없어요. 이 사주사망은 무효일 때 써먹은 거라 필요 없습니다. 의리 유효죠. 100. 수학으로 100이죠?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알았던 몰랐던 100으로 취득합니다. 이 특칙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병이 악이에요. 매도인이 갑과 을의 명의신탁을 알고 있어요. 그럼 악의병 보호할 필요 없죠? 그럼 병이한 것도 무효입니다. 병이한 매매 무효, 이전 등기도 무효가 돼요. 무효. 물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근데 제3자 정은 이제 이 특칙, 이 무효일 때 악의 3자에게 대항 못하죠. 그래서 을이 무효 0이더라도 제3자 정은 이제 사주 사망 이 특칙에 의해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3자간 명의신탁이라 당사자는 갑을병 3명입니다. 갑을병 어떻게 바꿔도 제3자는 정에 있고 제3자는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어느 경우도 다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제3자 악유도 유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등기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모든 다 했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만 넘긴 거겠죠. 계약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계약까지 합니다. 매매도 수탁자, 돈도 을이 주고 등기도 을 앞으로 왔죠. 그래서 누가 행위를 했는가 그 차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다 3자간 등기 명의탁이나 3자간 계약 명의신탁은 여기 당사자 갑을병 3명이죠. 갑을병 이걸 어떻게 바꿔도 제3자 정에 있고 악유도 유효. 계약 명의신탁도 당사자 갑을병 3명이라 갑을병을 어떻게 바꿔도 제3자는 정에 있고 정은 악유도 유효하시면 되고 왼쪽 오른쪽 구별 못해도 제3자는 정에 있네요. 양쪽 다 제3자 정은 악이어도 유효하시면 되고 정이 있으면 정이 거의 대부분 정답으로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시선집중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재를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우리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학교 가실 때까지 이 강의와 기출문제집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이 민법은 금방 75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양으로 가장 빠르게 학교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개마의 생각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